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는 등 엽기적인 행각으로 공분을 샀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은 폭행과 마약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양 회장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수사의 쟁점 등을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폭로가 됐습니다. 먼저 양진호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 임직원들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웠다고요? 사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결국 수사의 끝은 결국 횡령이나 탈세 쪽으로 네. 갈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공익신고자이면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법무이사였던 이 A 씨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할 때 본인 명의로 뭔가를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회사 직원의 이름을 하나 내세웁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계열사죠. 그리고 그 계열사를 키워서 팝니다. 팔고 이제 매각되면 42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2억 원 정도만 이제 한국인터넷기술원에 넣고 나머지 20억 원 정도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맡겨서 그걸 결국 양진호 회장이 임의적으로 썼다가 결국 네. 전형적인 횡령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회사에서 돈을 가져 나오면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그 흔적을 대여금이라는 형식을 빌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쉽게 받아서 빌리는 거죠. 빌리는 거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내나요? 그 제 소유가 아니고 빌린 거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고 그걸 임의로 쓰고 갚지 않는 형태로 그런 방식으로 또 회사에 공금을 횡령한 것이 대략 현재 한 3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안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지금 현재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횡령 금액은 현재 3억입니다. 네. 근데 이 공익제보자의 이 제보가 신빙성 있을 경우에는 양 회장에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형법의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겠지만 금액이 커지면 이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하는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비자금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네. 그 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네.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사실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횡령을 하는 경우에는 네. 횡령한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네. 하지만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이 공익제보자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9월 4일 날 회사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전날 미리 알고 있더라. 그래서 전부 다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알려줬다는 않았겠습니까?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았던 비자금을 전방위적인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수사기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연하게 나온 얘기지만 문화계, 정치계 쪽과 인맥이 두텁고 또 현재 국회의원 중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과 또 친분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자금을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도 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횡령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횡령 이후의 돈의 사용처가 또 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로비 자금이라는 건 공무원인 경우에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수 불가결할 것 같습니다. 네, 로비 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파장이 네, 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양진호 회장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네. 회유했다, 네. 협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신 대신에 뭐 구속이 된다면 네. 3억 원을 주겠다 이런 네. 얘기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참 핵심 임원들한테는 내가 구속되면 네. 너네들은 멀쩡할 줄 아느냐. 아하. 그러니까 이제 허위 진술을 해라라고 이제 강요를 해서 한 직원은 심장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네. 일단 이것도 폭로 내용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말이죠. 네, 그리고 소환 조사를 당했던 직원들 실제로 이번에 이게 양진호 회장의 엽기 행각 전에 네. 일단은 회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소환된 직원들한테 일단 한 번 경찰이나 검찰에 갔다 오면 50만 원씩 다 주고 네. 그리고 임원들은 한 500만 원 정도씩 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여 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되면 3억 원을 주고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어쨌건 전과자가 되니까 1억을 주고 벌금이 나오면 2배로 배상하고 이제 아예 허위 진술을 강요하면서 이런 보상을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협박과 회유를 강요한 것이고요. 이게 본인의 증거를 인멸할 때는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범죄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인멸하고 시키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교사죄가 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혐의로 하나 추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기 방어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양 회장이 평소에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거 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어떤 혐의라든지 어떤 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회사 이 계열사에서 만든 앱입니다. 네. 원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앱 어플리케이션인데 네. 그 전화기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심으면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 사람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어떤 아하. 내용의 뭐 통화를 했는지까지 전부 다 알 수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불법 도감청입니다. 그래서 네. 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상용화가 못 됐어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 회사 직원들 휴대폰에 다 심은 거예요. 아하. 이제 그랬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여직원이 전날 밤에 클럽에 가서 잘 놀고 왔는데 아침에 양 회장이 아유 뭐 요즘 왜 이렇게 클럽을 많이 다녀?
그러니까 위치 추적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지 정도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전형적으로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겠죠.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도감청을 방지하는 법인데요. 또 위치 추적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생활을 감시하면서 무언가 추가적인 범죄를 했다면 그런 혐의들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만만치 않은 또 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조직을 네. 운영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말이죠. 네. 실제로 그 업무에 네.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업무에 그 종사했었던 직원들, 네. 그 일들을 했던 직원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양진호 회장이 시키기 때문에 강요를 하고 안 그러면 나를 자를 거였기 때문에 인사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아마 진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명령을 듣고 불법을 행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합니다. 이제 그게 아예 본인이 거부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 뭐 칼을 들이대고 한다거나 네. 뭐 총을 들이대고 한다거나 이제 이건 거부하면 내 생명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정도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건 처벌 대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양진호 회장의 강요나 이런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돼서 확인이 된다면 이제 그건 양형 단계에서 참작이 돼서 감형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불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양진호 회장 마약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대마초를 흡연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마초가 그래도 뭐 형량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겠죠? 일단 대마초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는 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네.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했던 임직원이 한 7명 정도 되고요. 2013년도에 한 2차례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일단 경찰이 조사한 바로는 양진호 회장이 대마초를 피우라고 했는데 피우지 않았던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거부를 했던 직원들. 그러면 그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은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이럴 때 빨리 선제적으로 하나라도 자백을 하는 것이 나중에 양형 단계에서 고려가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이고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필로폰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도 머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필로폰이 투약한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일단은 소변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머리카락도 양진호 회장이 좀 짧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 염색을 했던 것도 이게 마약을 했던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염색을 할 때 탈색 과정을 거치고 다시 염색을 하면 마약 성분이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색도 혹 마약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머리카락에서도 필로폰 투약한 사실이 검출될 가능성이 별로 안 높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찾아봐, 검찰이 찾아봐라고 하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양진호 회장은 오는 16일쯤에 네.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네. 뭐 그동안 알려졌던 혐의가 한 9가지 정도가 됐었는데 네. 오늘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눈 혐의들만 네. 해도 추가적인 것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혐의는 뭐가 될까요? 사실 입증이 된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탈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엽기 동영상에서 네. 나왔던 가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뭐 닭을 석궁으로 쏘라거나 일본도로 내리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엽기적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닙니다. 물론 범죄는 범죄지만 그리고 그 탈세와 횡령 부분에다 또 하나가 지금 그 웹하드 카르텔이라 그래서 올리고 필터링하고 지워주는 합체하고. 것까지 연결 네. 과정에서 양진호 회장이 전부 다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히 몰카를 올렸던 것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거는 죄명 자체가 정보통신법 위반, 촉진 및 정보보호법 법률 위반이 아니고 성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혐의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